자, 오늘 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인코인 슈퍼 사이클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어디까지나 예측이니까 뭐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퍼프덱스가 괜히 뜬 게 아닙니다. 퍼프덱스. 이 퍼프덱스라고 하는 거는 펄펙추얼리 어 펄펙추얼리 선물, 영구 선물, 퓨처, 펄펙추얼리 퓨처, 영구 선물. 이거 이제 선물 거래할 수 있는 덱스 거래소를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선물 거래를 할 때는 보통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 이런 거래소를 사용을 하죠. 맥시랑 게이트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요즘은. 근데 이제 굳이 선물 거래를 하는데 중앙화 거래소가 아닌 그 게이트, MXC, 바이비트 이런 데를 중앙화 거래소라고 합니다. 이제 중앙 관리자가 그것들을 자산들을 관리를 하고 이런 이제 통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중앙 관리자라고들 하고 중앙화 거래소라고 하고, 이 퍼프덱스는 이제 중앙 통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이제 참여자들이 만들어내는, 사실 이 기본이 됐던 게 원래는 좀 디파이 쪽에서 이제 좀 같이 플러스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퍼프덱스 플랫폼 자체에서 디파이도 같이 섞여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스테이킹을 할 수도 있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같이 섞여 있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결국에는 퍼프덱스를 사용을 하려면 이것 또한 디지털 지갑이 필요하거든요. 디지털 지갑. 보통 이제 솔라나 기반의 플랫폼들은 팬텀 월렛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이더리움이나 BNB 같은 체인들은 자체적으로 뭐 OKX 월렛이나 메타마스크 이런 걸 사용들을 하는데, 지갑을 어떤 거를 사용하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한 것들 쓰시면 되는 거고, 이제 그 지갑의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지갑을 어떤 걸 사용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메타마스크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OKX 지갑을 사용하고 비트겟 지갑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지갑을 뭘 사용을 하든지 지갑 간에 또 이제 그 고유 프라이빗 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내가 메타마스크에 사용했던 거를 OKX 월렛으로 그대로 지갑을 불러오기를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지갑을 어떤 거를 사용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이제 다 공유가 됩니다, 기존에 쓰던 지갑 주소가 있으면은.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사용을 하려면 디지털 지갑이 있어야 되고, 지금 퍼프덱스까지의 이동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핵심은 밈코인에서의 핵심은 사실 이 퍼프덱스랑도 같이 결합이 됩니다. 퍼프덱스 플러스 덱스 자체의 유동성. 요 두 개를 그러면 같이 결합돼서 사용을 하려면 결국에는 디지털 지갑이 있어야 돼요. 디지털 지갑. 자, 예를 들어서 하이프라는 걸 볼게요. 하이프. 하이퍼 리퀴디티 거래소에서 선물 페어에 상장되어 있는 알트들이죠. 이것도 민코인들이 꽤나 많단 말이죠. 물론 이제 유동성으로 따지면은 아직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음, 플라즈마, 뭐 솔라나, 하이퍼리퀴드 이런 것들이 거래량이 확실히 좀 이제 튼튼한데, 어쨌든 퍼프덱스 덱스에서도 밈코인들 선물 상장을 시켜서 뭐 쇼스퀴징이 됐던 어떠한 큰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지금은 이제 갖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봉크가 있으면은 선물 거래 같이 결합해서 할 때 바이낸스나 게이트나 이런 곳들 기본으로 깔고 들어갔는데, 뭐 예를 들어 나중에 퍼프덱스 덱스 쪽에 지배력이 높아졌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거래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 최근에 창펑자오가 띄워줬던 아스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이죠. 하이퍼 리퀴드도 있고. 중국계는 아스터, 미국계는 하이퍼 리퀴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따지면은 유대계 vs 화교 이렇게 봐야 되나? 화교계.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어쨌든 지금 준비와 빌드업은 계속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두 단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기존의 중앙화 거래소에서의 덱스로의 이동, 개인 지갑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로 이동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디지털 지갑에서 활용하는 것들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앙화 거래소에서 덱스로 이동하는 움직임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엄청 충격적인 피날레는 아마 전쟁이나 해킹이 될 거예요. 내 자산들을 보관해놨던 것들이 갑자기 거래소에서 털려버리면 복구를 못 해주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웬만하면은 복구를 해주기는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복구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내 자산은 거래소가 대신 관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이 결국에는 덱스로 이동하는 게 커스터디, 셀프 커스터디라고 하거든요. 커스터디는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셀프 커스터디, 내가 직접 내 코인들을 보관하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덱스 쪽으로 하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유동성이 덱스 쪽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어쨌든 이쪽에서 영향을 받으면 가격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전쟁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봉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올려놨던 저점에 이것들을 모두 다 멘틀까지 뚫을 겁니다. 자, 이 하락 텀이 나오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으로 따지면 지금 비트코인 한 11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 한 8만 5천 달러?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8만 5천 달러쯤에서 반등이 나올 때쯤 그때는 아마 미친 듯이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지만 비트코인은 거기서 멈출 것이다. 대략적으로 차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앞으로 8만 5천 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가격 하락분은 다 같이 따라갈 것이다. 알트코인들이. 하지만 비트코인이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선에서 한 10만 5천 달러까지 반등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때가 민코인의 슈퍼사이클의 시작이 될 겁니다. 이때가. 그럼 비트코인은 계속 달리냐? 저는 좀 반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국제정세 측면에서 이미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트는 떨어질 겁니다. 오히려. 자, 비트가 떨어지는 이 과정에서 민코인들은 오히려 이 상승분에서 비트가 떨어져도 독주를 할 겁니다. 독주를 할 거예요. 그냥 달릴 거예요. 계속. 민코인은 달릴 것이다. 그때가. 그게 슈퍼사이클입니다. 비트가 떨어졌는데 달린다. 많은 자산들이 덱스 쪽으로 몰리고 쏠리고 엄청난 자본 세력들이 이제 가격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덱스 쪽에다가 많은 자본들을 잠식시켜 놓을 수도 있다. 특히나 민코인 쪽에다가. 그게 슈퍼사이클이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될 것 같다라고 보이고, 예를 들어 봉크가 떨어지면 비트는 이 정도로 떨어진다. 그럼 앞으로 떨어지는 재료가 중요하겠죠. 아마 두 타이밍으로 비트코인 한정해서 큰 추세를 만들어낼 것 같은데,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가지 재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일단은 기준금리까지 인하를 하고 다음에도 연달아서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충격을 주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엄청난 큰 재료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재료가 나올 것 같고, 첫 번째 재료. 두 번째 추세가 꺾일 때도 재료가 나올 것 같아요. 골드가 꺾이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골드가 꺾이지 않는 이상.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미국 주식, 한국 주식뿐만이 아니고 몇몇 테마주들만 독주하는 상황도 나올 겁니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을 때요. 분명히 충격을 다 같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에서 그런 유사시 그런 전시 상황과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한국의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일본, 중국, 미국 다 같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회복하는 속도가 다를 거예요. 제가 볼 때로 회복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건 일본이라고 보고 그 다음이 미국이라고 봅니다. 요 두 개는 살아남을 건데 그래도 그 IT 그런 버블 그런 것들 있죠. 지금까지 수혜를 받았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아마 조정이 좀 계단식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고 한 번에 폭락하지 않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몇몇 테마주들 있죠.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방산주나 식품주나 의약용품주나
이런 곳들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은 하락을 할 건데 나스닥이 엄청 큰 폭락보다는 전쟁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하락을 할 건데 그래도 몇몇 테마주들은 독주하면서 올라갈 유동성은 아직은 시장에서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봐야 될 거는 지금 원달러 환율을 봐야 되는데요. 특히나 USDT, USDC 가격을 봐야 됩니다. 요놈 가격들이 올라가면 한국에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IMF와 비슷한 상황이 될지 전쟁이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겠죠. 근데 일단 골드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크루드 오일, 에너지, 에너지 이거 전쟁에 쓰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원화 가격, 달러, 그리고 골드 이거 떨어지고 달러 가격 원달러 이거 두 개 같이 세트로 보는 거예요. 달러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이거 별개로 보고 일단은 원화 가격들 이제 떨어지는 거랑 이런 것들. 자, 요거 올라가고 달러가 그 테더랑 USDC 가격 원화 대비해서 가격 올라가면 안전자산이 오히려 올라가는 겁니다. 안전자산. 이거로 뭔가 위급한 위험한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이제 예고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자, VS 그러면 뭐가 되냐? 위험자산 주식이랑 비트코인 이거 두 개가 떨어지는 건데 이 안에서 주식도 비트코인도 테마주가 되고 수혜를 보는 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식은 방산주, 식품주, 의약용품주 이런 의약용품주 이런 것들인데 블록체인 코인 쪽에서는 그게 없어요 사실. 방산 코인이 어딨어. 그쵸? 뭐 나중에 한 5년 뒤, 10년 뒤가 됐을 때는 뭐 주식들이 완전히 토큰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거래가 될 수도 있는데 이미 밑작업이 이미 들어갔는데 그러면 주식 비트코인 쪽에서도 수혜를 받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날 건데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현금화 비중이 늘어날 수도 있을 건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수혜를 받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민코인이에요. 해칭하면서 잠식시켜 놓기 좋으면서 가격 영향 안 받을 수 있는 밈코인. 요 두 개 개념 정립이 딱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밈코인이 될지는 제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너무 좀 이제 당장은 섣부른 것 같으니까. 당장은 다가오는 정세가 대만이 먼저냐 한국이 먼저냐 그 둘 중 하나니까. 자, 여기까지.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3차 세계대전임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다. 주식시장은 방산주, 식품주, 의약용품, 코인시장은 사실 밈코인이 될 것이다. 그게 밈코인 슈퍼사이클입니다. 왜냐하면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함과 동시에 일단은 기존의 중앙화 거래소의 신뢰도가 깨지는 어떠한 사건들이 터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덱스에 대한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개인지갑 사용자들도 늘어날 수 있으니까 겸사겸사 그 시기에 밈코인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크게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밈코인의 유동성은 사실 요즘에는 USDT 마켓으로 거래가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USDT 마켓.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민코인을 덱시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딱 보시면요.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코인들이 있으면 BNB 마켓도 있겠지만 USDT 마켓도 많아요. 이게 USDT로 거래하고 이거 반대로 뭐 이제 솔라나는 USDC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폴리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이제는 덱스의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독보적으로 살아남는 애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에 뼈아픈 충격은 있을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비트 떨어지면 당연히 충격이 굉장히 클 겁니다. 85,000달러까지만 떨어져도 충격이 클 건데 95,000이 됐던 85,000이 됐던 그 충격 사이에 민코인의 하락은 피할 수가 없을 텐데 하지만 그 바닥 찍고 나서 반등할 때는 다른 알트코인들과는 다르게 알트코인 불장 사이클 같은 거는 2028년쯤에나 올 것 같고 민코인 슈퍼 사이클은 독보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3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민코인 슈퍼 사이클이 온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덱스로의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는데 3차 세계대전을 겪는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거기에 맞게 좀 잘 대응을 해야겠죠.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 모든 예측을 깨버릴 수 있는 거는 3박자로 다 맞아 떨어지면 돼요. 3박자도 아니다. 3박자가 맞다. 3박자. 자, 이 세 개가 연결이 되거든요. 갑자기 우크라이나 종전하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종전. 그리고 두 번째, 중국에서 금융시장 개방해서 크립토 개방, 금융시장 개방. 암호화폐를 지금까지 금지를 했고 골드를 허용을 했거든요. 암호화폐 금지를 풀어버리고 개방을 해가지고 위안화를 가지고서 크립토 유동성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에이펙에서 갑자기 북한이 참여하고, 한국도 참여하고, 막 미국, 중국, 그냥 우리 다 같이 평화. 솔직히 셋 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 세계가 삼박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이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대한 요인 중에 하나는 IMF와 같은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뭔가 좀 이제 화폐 가치에 대한 위기라든지 그 나라의 화폐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은 그걸 대신해서 대체 화폐로 다른 것들을 선택을 하겠다. 약간의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것들 그쪽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채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전쟁 상황이랑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거거든요. 이쪽은 코인이 올라요. 근데 이쪽은 떨어져요. 그 두 가지 상황 그냥 이거는 이분법적으로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거 둘 다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요즘 많단 말이죠. 뭐 IMF가 무슨 뭐야. 그리고 전쟁은 또 뭔 소리야. 이런 사람도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나름대로 IMF냐 전쟁이냐 둘 중 하나로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예상할 수가 있다. 요거 두 개 둘 중 하나.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